네, 사건 사고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볼쇼이 발레 학교, 굉장히 유명한 네. 발레 학교인데 이 학교에 유학까지 간 부잣집 아들이 대포통장 사기범으로 전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태현 변호사가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예, 2015년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러시아 볼쇼이 발레 학교에서 유학까지 했던 30살 발레리노 이모 씨가 주범 A 씨와 함께 러시아 선원이 많이 거주하는 부산 초량의 텍사스촌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 이모 씨 유창한 러시아어로 러시아 선원들에게 얘기를 하죠. 야, 너희들 말이야 통장을 개설해서 나한테 갖다 주면 한 사람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러시아 선원들 입장에서야 국내은행에서 통장 개설하고 갖다 주고 돈 받고 바로 출국하면 되니까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통장을 모읍니다. 이 통장을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넘기고 그걸 받은 유통조직은 또 다른 유통조직에 넘깁니다. 그런데요, 이 유통조직을 거쳐갈 때마다 통장 가격이 오릅니다. 처음에 이모 씨가 러시아 선원으로부터 통장을 샀을 때는 통장 하나에 25만 원에서 30만 원 받았는데 그것이 유통업체를 거치면서 65만 원, 85만 원, 110만 원 이렇게 가격이 점점 오른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소비자한테까지 전달이 됐는데 그리고 경찰에 붙잡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요, 특이한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범인 이모 씨가 부유층의 자제이고 러시아 볼쇼이 발레 학교에서 유학까지 했던 재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통장 명의자들이 러시아 선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통장 명의자 같이 러시아 선원 같은 경우에 통장 만들어주고 돈 받고 바로 러시아로 출국하게 되면 우리 사법망의 어떤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유통업자들을 분석을 해보니 대포통장이나 사기범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휴대폰 수리기사, 휴대폰 대리점 업주, 대리운전기사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평범한 시민들이 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범죄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현행 전자금융법에 의하면요,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이 범죄에 쓸 목적을 모르고서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사람까지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 쉽게 벌려고 하다가 전과자 되는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야, 돈 줄 테니까 통장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거절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부유층의 자제로 알려진 유학생 이모 씨, 어쩌다 해외를 떠도는 범법자가 됐을까요? 경찰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학 생활하면서 좀 도박에 빠져가지고 생활을 좀 엉망청했나 봐요. 교육회사도 마찬가지였고, 좀 당분간 독립해서 살아봐라. 경제적 지원도 끊었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네, 대포통장. 이게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네.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죠. 네. 범행 도구죠. 보이스피싱도 뭐 차명 계좌 할 때도 그렇고 네. 대포통장이 요새 돈에 관련된 범죄는 필수거든요. 왜냐면 어느 순간 무슨 범죄를 하든지 돈을 모아서 뽑아야 되니까 네. 그 대포통장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뭐 횡령, 사기, 뭐 온갖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에 범죄단체, 경제범죄 단체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건데, 그래서 지금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게요, 명의자들 지금 출국해버리잖아요. 이 네. 선원들 러시아 대계잡이 여선 선원이라거든요. 아니, 어떤 러시아 선원이 안 하겠어요? 통장 만들어서 30만 원 준다는데 하고 그냥 나가는 버리는. 저희가 거리를 걷다 보면 이런 전단지가 붙어 있어요. 네. 통장 삽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네. 지금 내국인들에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선원까지, 러시아 선원까지 동원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내국인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장을 만들어주고 모르고 이게 대포 통장인지 모르고 그냥 누가 부탁해서 해준 사람은 처벌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 초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거 내가 범죄에 사용되는 건지 모르고 만들어준 것도 처벌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국인들 같은 경우 만들어주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이 되는 거니까 이제는 내국인 상대로 해서 이거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내국인들이 점점 그런 상황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을 고르는 거죠. 외국인 네. 입장에서 사법당국에 추적이 잘 안 되니까요, 이거. 네, 이 러시아 유학생 같은 경우엔 대포통장만 지금 20개를 팔아서 1,300만 원 정도를 챙겼다고 하는데 보통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됩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25만 원, 30만 원 줬다가 유통조직 하나, 이게 되게 점조직으로 유통이 되니까 네. 하나 할 때마다 65, 85, 110만 원 계속 높아지는 거거든요, 가격이.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수요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가 그 대포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팔게 되면 바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 범죄도 그렇고 이런 대포 통장 범죄도 그렇고 점조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을 하나하나 거칠 때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유통망이 늘어나는 거니까 유통 마진이 붙는 거죠. 네. 가격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소비자한테 올 때는 한 110만 원 정도에 거래된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뭐 자막 보시면 2,200만 원까지 뛸 수 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가격이. 저것도 계속 거치면은 그렇게 되죠. 네. 가격 자체가. 예, 그 보이스피싱 팀이 옛날에 뭐 전화하는 팀, 뭐 사기 팀, 뭐 찾는 팀 이랬는데 최근에 가치가 가장 올라오는 역할이 이 통주라는 통장 주인의 이 롤과 비중과 역할이 가장 많이 튀어올랐다고. 그렇죠. 대포 통장 확보하는 그리고 하고 돈 가장 찾아올 수 있는 네. 이 통주의 역할이 가장 커서 가격이 뭐 1,000만 원대로 오른 것만큼 보이스피싱 팀에서 요즘은 전화해서 막 직접 뜯어내는 이 역할보다는 예. 마지막 이 통장 관리하는 쪽의 역할도 굉장히 비중이 커졌다는 게 실은 이 대포 통장의 중요성, 희귀성, 그게 가장 범죄 핵이라는 것도 또 방증하는. 네. 네, 이런 대포 통장 바로 가장 많이 악용되는 곳 말씀드렸듯이 보이스피싱인데요. 금융당국과 경찰이 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실제 통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그 압수된 물품 중에 지금 이 명의로 된 농협하고 신한은행 통장이 같이 발견돼서 저희가 사실 확인차 연락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농협 직원인데 어쩌죠? 뭐라고요? 제가 농협 직원인데요. 그래, 알았어. 잘났다. 끊어. 예, 혹시 대출 필요한 부분 있으세요? 그렇게 사기 쳐먹어서 밥 먹고 살겠어? 좀 프로답게 하라고, 프로답게. 내가 달달하다, 예, 고객님. 네, 예, 쉽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 이렇게 해?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황당하기도 하고 웃음도 나오기도 예, 하고. 경찰청에서는 이 목소리를 학습을 통해서 좀 들어두고 미연에 방지하자라는 의미로 지금 올렸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이스피싱 조직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이 또 보이스피싱을 사기치는 그런 일도 있다면서요. 말씀드린 그 통주가 사기를 많이 치는 건데 최근 있었던 사기는 뭐냐면은 이 마지막에 인출하는 인출책, 통장 관리하는 인출책이 자기의 또 다른 조직과 짜고 돈을 찾고 있는 이 순간에 딴 걸로 경찰에 신고해서 나를 붙잡아 가도록 해라. 뭐 이런 네. 식의 각본을 하나 짠 겁니다. 그래서 인출하는 순간에 이제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알고 봤더니 경찰이 들이닥친 이유는 이 보이스피싱 사기가 아니라 폭행죄로 딴 네. 자기 친구가 해서 검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 따라간 거죠, 경찰에. 그러니까 원래 보이스피싱 팀은 얘가 붙잡혔구나 해서 이번 판은 끝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폭행죄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폭행 혐의는 그러니까 무혐의를 경찰이 받고 경찰에 잡혀가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렇죠. 하는 모습만 거죠. 자기 팀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끝장났다 하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나머지 돈을 인출하는 이런 식으로 이 통주가 펼치는 보이스피싱 내에 또 다른 사기가 요즘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들은 보이스피싱, 이건 네. 구버전입니다. 새로운 버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의심스러운 전화가 걸려면 아무래도 고민해보고 한번 확인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